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주말에 대규모 촛불 집회도 있었고요. 어제부터 원래 이제 조금씩 나오던 얘기인데 윤석열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에 조국 장관은 안 된다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겠네요.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경우에 내가 자진 사퇴하겠다. 예. 그래도 그러니까 의혹이 심각하다. 임명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체적이에요. 뭐 7일 날 민정수석 김정은 수석을 통해서 했다. 이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이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글쎄, 그 부분은 청와대와 관련된 부분이라 여당 대변인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 맥락상에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검찰이 단순히 수사나 어떤 그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넘어서서 네.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다는 측면, 그다음에 국회의 인사권, 즉 그 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박홍근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네네. 근데 이낙연 총리 얘기는 확인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시인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저도 똑같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동일한 수준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뭐라고 확인해드리기가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신문 기사 이런 거 보면은 복수의 여권 관계자 뭐 이런 식으로 인용을 많이 해가지고 나와서 이게 네. 그냥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네, 예. 어쨌든 뭐 제 입장이 당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 이상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뭐 검찰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화한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인사권에 도전하고 청문회 절차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여기까지는 여당에서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분노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주말 촛불 집회, 서초동 촛불 집회에 많은 국민이 오신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뭐 앞으로 이게 조국 장관 사태가 정리가 되면은 이게 뭐 이제 기소도 되고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정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가 되면은 검찰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조국 장관이 같이 있는 게 불가능한 상황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글쎄요. 뭐 너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정하고 예단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본분에 그다음에 자신의 위치에 맞는 일을 하시면 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좀 성찰해야 될 시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찰 전체가요. 수석 대변인이시다 보니까 되게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윤석열 총장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 마련하라.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게 아마 지금까지 검찰의 잘못된 위상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자체가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이 검찰을 사법기관으로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네. 사법기관은 법원인 것이고 우리가 네. 소위 삼권 분립할 때 삼권 분립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은 행정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하는 행정기관인데 실제로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또는 네. 일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가면서 자신들이 준사법기관 내지는 사법기관인 양 행세해 온 것 자체가 네.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근데 뭐 관행적으로라고 할까요? 이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많이 좀 조심했잖아요. 뭐 수사에 개입한다는 오해도 있고 지금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이게 부적절한 수사 개입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야당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네. 뭐 어떤 수사, 구체적인 수사나 어떤 네.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지시를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의 개혁을 주문하신 겁니다. 네. 검찰의 개혁에 대한 요구는 국민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방식에 대해서는 바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검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당연히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시고요. 네. 그것이 지금까지 이례적이고 뭐 그 자체를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 자체가 검찰이 잘못된 위상을 차지해 왔고 과도하게 자신의 권한 이상 그다음에 자신들의 역할 이상의 권력을 행사해 온 것이죠. 대통령의 발언을 약간 좀 확대 해석을 하면은 이번 개혁 방안 제대로 마련해 오지 않으면은 신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거취를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업무 스타일은 구체적으로 잘못이 확인되거나 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매우 절제된 행태를 보여오셨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주문을 하신 겁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예를 들면 무능해서 못했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이겠지만 네. 고의적으로 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거나 네. 또는 야당과의 뒷거래를 통해서 이것을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가 확인된다면 그때는 또 이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인사 문제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체로서는 그것을 전제로 한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검찰총장의 지금 검찰의 행태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게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인사권에 도전한다. 그러면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 조직 전체가 이러고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일부 그 정치 검사들 특히 그 야당과의 뒷거래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일부 정치 검사들에 의한 행태인지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나 신임 자체를 철회한 상태는 아닙니다. 네. 여러 차례 제가 그 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 가지고 있다. 수사 성과를 내는 것,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민주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인권 존중 수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개혁 과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답을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문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좀 윤 총장께서도 헤아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촛불 집회 잠깐 여쭤보면요. 지금 우리 국민들 여론은 사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많이 나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대규모 촛불 집회가 뭐 홍위병 정치다. 뭐 사실 이제 대통령이 총동원령을 내린 거다. 친문 주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건 매우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국민들께서 홍위병이라고 해서 마치 누구의 지시나 네. 지침을 받고 나올 수 있다. 저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지침을 내려서 동원을 해서 그렇게 모을 수 있는지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과거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처럼 국민을 동원할 행정 권력을 통해서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 여전히 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나 황교안 대표는 과거의 그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네.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면 네.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비하 발언을 하거나 뭐 이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네. 그 공세 칼날이나 이 비하하는 발언이 국민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홍위병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국민을 모독하시는 발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발언 자체가 숫자를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 개혁을 희화화시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촛불 집회 내용을 보면요,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뭐 두 가지 구호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두 개가 꼭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조국 장관 문제는 조국 장관 문제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거는 네. 검찰 수사나 재판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이 확인돼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 그 검찰 개혁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거고, 저는 촛불 집회의 가장 중요한 이 슬로건이랄까 주장은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거기에 모이셨던 분들의 그 상당수의 그 국민들께서는 조국 장관과 검찰 개혁을 약간 동일시하는 시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대립적 구조, 또는 또 이분법 구조로만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국 장관은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개인적 거취와 관련된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니 그것을 지켜보시면 되고, 검찰 개혁에 당초 대통령께서 장관 임명할 때 가장 강하게 주문하셨던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검찰 개혁 특위가 당내에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기사가 났어요. 그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검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직접 수사 대폭 축소하고 인력 축소하고 요거는 당하고 교감이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직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서요. 예. 그 민주연구원에서. 예. 민주연구원에서의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고, 네. 그 민주연구원이 안이 제시되면 당의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전략국에서 판단을 해서 당의 입장을 채택할지 여부는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네. 민주연구원에서 개별적 연구원이 작성한 문건이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민주연구원에서 제시한 거는 이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예컨대 시행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바꿔서 검찰 개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도 그런 식으로 검찰 개혁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네.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만 간다면 네. 국회만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행정부는 행정부의 그 권한과 역할이 있는 거고, 입법부는 입법부의 권한과 역할이 있는 겁니다. 네. 법과 제도를 통해서 바꿔야 될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공수처 설치는 지금 법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국회가 빨리 개혁 과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내부의 어떤 조직의 문화라든지 또는 관행, 또는 또 법적인 건 아니지만 정부 시행 규정을 통해서 바꿔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 예를 들면 검찰 조직의 축소 변화라든지 또는 검찰의 어떤 그 인력 재배치 문제, 그다음에 조직 관행을 좀 바꾸는 것들은 현재 시행령 또는 시행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부 규칙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부가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아까 검찰 개혁 특위가 민주당 내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게 특위에서 사실 이제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걸 보면은 특수부 같은 권한은 검찰에 그대로 남겨주는 게 지금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부분 네. 조정할 수 있습니까? 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글쎄요, 그거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선택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올렸지만 계속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입법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논의를 통해서 정하는 문제고, 내부적으로 만약에 이제 특수부 기능이 존재한다면, 네. 지금처럼 존재한다면 특수부 기능을 어느 정도 행사하고, 네. 어떻게 재배치하고 조율할 건지의 문제는, 그거는 법무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위에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 중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좀 개정을 다시 이제 수정을 하는 것들도 논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만약에 네.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네. 보안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공수처라든지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네. 충분히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무리하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건 다른 야당과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마지막으로 좀 여쭤봐야겠는데요. 좀 다른 얘기인데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하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 관련해 갖고 논의 중이다, 협의 중이다. 네. 요 말씀을 대변인께서 하셨어요. 그죠? 네네.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건 국가 안보 관련 파트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제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드리긴 뭐하고, 다만 그 얘기가 나왔던 배경은 네. 당시 정보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정보위가 논의가 있었고, 이은재 자유한국당 간사께서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일부 확인이 그 요청이 왔길래 저도 그 확인을 해드렸고, 당연히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이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적이 있고요. 네. 북측에도 저희가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